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어서 뉴욕 증시 간밤에는 안 열렸지만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에 대한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뉴욕 증시는 오늘 쉬어가고 유럽만 열렸었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뉴욕 증시가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독일 닥스 30 지수는 전장보다 0.85% 상승했고 프랑스 캬크 40 지수는 0.51%, 영국 FTSE 지수는 0.08%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0.54%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휴장 속 유럽 증시는 최근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특히 프랑스 정치 불안에 대한 안도와 미국의 중국 반도체 규제 강도 완화 가능성 제기 등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현재 프랑스에서는 세금 인상을 토대로 긴축 재정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강행을 주장하는 내각과 실행 불가를 선언한 극우 성향 정당 국민연합이 팽팽하고에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여파로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프랑스 정치권이 교착되면서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그리스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날 장 초반 한때 3.05%까지 상승했는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요 신용평가사에서 투자 부적격으로 분류된 그리스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를 뛰어넘을 수준입니다. 이는 시장이 프랑스에 대한 대출도 그리스만큼이나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프랑스는 물론 재정 운영에 역지가 있지만 이번 사례는 상징적이라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프랑스의 재정 적자와 정부와 야당 간 예산안 갈등이 시장에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추가 수출 규제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외신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초에 대중국 반도체 관련 추가 수출 규제안을 발표할 것이라 보도하며 전반적인 규제 범위는 축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 등 유럽 반도체 장비업체 등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ASML은 장중 4% 가까이 급등했고 ASM 인터내셔널 등도 상승 곡선을 그렸는데요. ASML은 중국 매출 감소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규제를 받는 중국 기업이 당초보다 적을 거란 예측에 안도감이 형성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미중 갈등 속에서 반도체가 많이 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유럽 증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제한적인 영향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부분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 자칭 암호화폐 대통령 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당선된 이후에 비트코인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더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지만 또 굉장히 반대로 강력한 경고가 나왔죠.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미리 예견한 것으로 유명한 닥터둠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가 가상화폐 비트코인 투자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투자자들에게 조언했습니다. 루비니 교수는 과거 비트코인을 모든 거품의 어머니라고 지칭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지난 22일 역대 최고점인 99,800달러대까지 상승했다가 26일에는 9만 달러대 초반까지 떨어졌고 27일 다시 9만 7천 달러 선으로 올랐다가 현재 기준 9만 5천 달러대 앞뒤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업계는 여전히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암호화폐 분석업체인 크립토컨트는 주요 평가 지표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크립토컨트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사이클에서 목표가를 14만 6천 달러로 설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가 끝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역전쟁 포문을 열었었죠.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무역전쟁은 전 세계 GDP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무역전쟁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고 공언해온 트럼프 당선인을 겨냥해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면 어떻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앞서도 라가르드 총재는 트럼프 당선인의 두 번째 임기가 유럽에 분명한 위협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다만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복할 게 아니라 그와 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또한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계획에 대해 질문받고서 난 그가 재고하기를 바란다며 난 이게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태평양과 대서양 그리고 두 동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둘러싸여 있다면서 그런 관계들을 망치기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범죄와 마약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미국에 쏟아져 들어온다면서 멕시코와 캐나다가 이를 해결하기까지 두 국가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시장은 이러한 관세가 실제 시행되기보다는 허풍과 협상 전략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에 훨씬 더 익숙해졌다면서 주가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었습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라 뉴욕 주식시장은 휴장했는데요. 내일 증권시장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만 개장합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내일은 블랙 프라이데이인데요. 이날부터 성탄까지 연말 세일이 시작되며 연중 최대 쇼핑이 이뤄집니다. 네, 즐거운 추수감사절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